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정말 날았습니다. 지난주에 얘기는 드렸어요. 국장 날아간다. 진짜 날아갔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오르다니 너무 이제 저항권을 돌파하면서 힘이 강해져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기쁘고 그렇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한국 주식시장이 좀 기로에 서 있었었는데 좀 멈춰있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에너지도 응축했었고 저항이 눌리고 있던 구간에서 악성 매물도 소화를 하고 오히려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큰 호응을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원달러 환율 동향 먼저 보실 텐데요. 원달러 환율 동향 이게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글로벌 주식 시장이 흐름이 괜찮아서 국내 주식 시장이 올랐다. 그렇게 보기에는 원화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환율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려요. 한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과 관련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우리가 환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을 한다. 국내 국외, 그러니까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금융 활동부터 해서 뭐 지정학 리스크 여러 동향을 종합을 했을 때 금융시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아니면은 뭐 내지는 리스크를 반영을 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높아지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달러와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국내 상황이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낮다면 계속해서 환율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서 최근 경향에서 가장 낮은 환율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식시장도 잘 오르는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그런 안정성, 경제 내지는 금융시장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엄을 선포하면서 극에 달했던 그런 리스크들이 많이 안정을 찾고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했을 당시고 그리고 계엄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리스크가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무역 트럼프의 무역 전쟁 그러니까 관세 전쟁 그게 극에 달할 때 또 이렇게 튀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안정을 찾게 되니까는 지금 환율이 1359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1300원도 좀 보이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주식시장에 유리한 환율 환경이 되었다. 여건은 되었다. 자, 오늘 주제대로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지수 너무 폭발적이죠. 2주 동안에 정말 세계 증시에서 코스피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독일 지수 뭐 이런 시장들도 연중 고점을 그리고는 있는데 한국 주식 시장만큼 이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눌려있던 부분들, 억압되어 있던 분노의 표출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것이 보시면은 또 외국인 추이를 보시면은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 녹화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이제 화수목 월요일 오늘 선거라서 3일날 쉬었고 월수목 주 3일이네요. 이번 주는 주 3일 동안 2조 원 순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외국인이요. 환율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최근에 지주사 제가 지난 시간에 지주사 좀 얘기를 드렸죠. 특집처럼. 그리고 지주사 종목 추천도 드렸고요. 참 시기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정말 그것도 한 수였다고 보여요. 그러니까는 뭐 지주사주들 종목들도 물론 이제 정권 새로 들어온 정권의 정책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괜히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지주사 그 무거운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수익도 잘 나고 있고 자회사들 포트폴리오도 잘 짜져 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회사들이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죠. 하나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고, 지주사 종목들이 또 이번 주에 많이 강했다. 그것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메리트가 높아졌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눈치를 채고 시장에 가담하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이런 랠리가 바로 그친다? 그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관성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도 3,000선을 돌파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빠르면은 이달에 3,000선 구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한 차례 정도 조정은 거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의심을 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도 그랬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시장이. 최근 경향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건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추세를 지금 완전히 바꿔버리는, 추세가 전환되는 그러한 국면에 놓이는 종목들도 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뭔가 랠리, 추가적인 이어질 수 있는 랠리에 무게를 계속 실어주고 있는 거고, 조정을 보이더라도 큰 조정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냥 눌리는 정도에서 뭐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흐름을 탔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중에는 3,000선 돌파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IT도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은 지주회사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한국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들, 예를 들면 뭐 조선업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로 주봉, 코스피 주봉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실 텐데요. 월봉까지 봐야 되겠네요. 월봉 차트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때 랠리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조선업황이 한참, 조선뿐만 아니고 뭐 플란트 중공업, 뭐 산업 관련주들, 전력, 철강 엄청 강했던 시기죠. 산업적으로요. 이때 지수가 꽤 많이 올랐죠. 보시면은 코스피가 630선 그렇게 있었는데, 630선 그렇게 있던 코스피가 2070선, 80선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3배 넘게 올라가는 거죠. 코스피가. 그쵸? 지금 저점 상황을 탈출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따져보자고요. 기업들의 PBR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지주사들 지금 주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10배 넘어가는 종목 찾기가 힘들죠, PER. 그리고 그동안 글로벌 트렌드를 보자고요.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PER 몇 배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사실 뭐 3배, 4배 지수가 올라가겠다? 그거 장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배 올라간다? 그게 무리냐? 코스피가 여기서 2배 더 올라간다? 그게 왜 무리죠? 전혀 그거는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코스피 5천선 얘기하는 게 허무맹랑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섰는데 새 정부 안에도 고점 갱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장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막 국장을 조롱했던 그런 나스닥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금은 좀 바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국장으로 안 들어온다면 뭐 국장 탈출은 지능 수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요. 뉴욕 증시 탈출은 지능 수준, 이제는 국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지능 수준이라고 봐요. 이제는 코스피가 강하게 갈 차례고, 코스피랑 관련된 다른 증시들도 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까지 올라갈 종목들도 많이 남았다고 보이고요. 오늘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참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쉬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사상 최고가거든요. 쉬었다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다시 연출이 될 수 있을까요? 시중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그만큼 넉넉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종목이요. SK하이닉스예요.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외국인 매수가 덩달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한국에 대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 포트폴리오에 같이 엮여요. 그러니까 세트로 묶여 다니는 거에 삼성전자가 안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오른다는 것에 삼성전자 순매수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어쩌면 뭐 당연할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최근의 순매수 동향인데요. 확실히 많이 붙었어요. 그 전에도 조금씩 매수를 하기는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에 대한 하이닉스 순매수가 확실히 붙었다는 거고, 매물 소화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힘든 구간이었거든요, 지금이. 이 힘든 구간을 좀 슬기롭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듯합니다. 추세 전환이거든요.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는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엔비디아하고 차별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 최근에 물론 이제 전체적인 등락이야 엔비디아를 닮아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 하이닉스 보시면은 엔비디아보다 강했단 말이죠. 뭔가 바뀌고 있어요. 엔비디아 PER하고 SK하이닉스 PER하고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까지 차이 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가 차이 나야지 뭐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약간 엔비디아가 성장하지 못하면 SK하이닉스의 HBM도 성장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약간 종속되는 개념, 하위 개념, 하청업체 개념,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2차 전지 생산업체들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리튬 업체 주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HBM, 지금은 뭐 그래픽카드부터 해서 엔비디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면, 칩 종목들이 이제는 거기 부수적인 HBM 같은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또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5배가 안 되는데 그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를 좀 포트폴리오로 담아 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동안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 있었고 나스닥에 있었고 글로벌 자금 순환에 있어서 쏠림이 나스닥으로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럼 왜 하이닉스를 사요? 엔비디아를 사지. 그쵸?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한국 증시가 저런 탄력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외국인이 순매수를 왕창 싹 쓸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주식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왜 안 올랐지 하는 종목들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여러 종목들 중에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라고 봐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뭐 오르긴 했지만 SK하이닉스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좀 단기 성향으로 접근하고 보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좀 중장기 성향으로 보면서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좀 보고 붙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천주는 SK 하이닉스예요. 외국인들이 괜히 들어오는 건 아닐 거라고 보이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매수도 이제는 유입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쌀 이유는 없어요. 해소가 되겠죠.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이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는 하이닉스도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 수익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장성은 일도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디스카운트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하이닉스가 PER 15배, 16배 간다고 해서 누가 너무 비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 수준이면은 주가 70만 원입니다. 하이닉스 주가 70만 원? 100만 원? 솔직히 하이닉스 주가가 100만 원 간다고 치더라도 이거 지나치게 고평가인데 위험해? 이렇게 얘기할 애널리스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사상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뭐 전력 수요가 많을 것이 예상이 돼서 전력주들 그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가 많으려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칩이 그만큼 많이 필요할 거, 메모리 칩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장성이 당연히 반영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성장성을 부여받는 종목들 뉴욕 증시에서 보통 PER 몇 배까지 올랐었나요? 4, 50배는 웃었죠. 그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4, 50배 PER 밸류에이션 부여하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하더라도 20배 PER을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과하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유망주로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 요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또 더워지니까는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뭐 야외 활동하실 때 뭐 진드기도 위험하다고 하고 햇빛도 많이 위험하다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도 좀 주의하시고요. 자,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